여러분 21대 대통령 그 선거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6월 2일이니까 내일이 바로 6월 3일. 6월 3일 자정쯤 지나면 21대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는 판명이 나겠죠. 하지만 지금 그 여론이라든지 추세로 봤을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 부동산 경기 향방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AI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급 확대입니다. 이를테면은 계층별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 중산층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 이 공급 확대 방안이죠. 또 그 유휴부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토지를 제공하겠다. 이게 토지 활용 방안이고, 중요한 것은 규제 대신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면 규제로 세금으로 이 수요를 억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압보다는 공급을 확대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에 맡겨 놓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말이죠. 그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억제했습니다. 금리를 가지고 억제했어요. 보시면 뭐 20년도에 84 대책이다, 무슨 70 대책이다, 617 대책이다, 엄청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풍선 효과가 발휘가 돼가지고 부동산이 계속 올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세금 목적으로만 쓰겠다. 세금을 왜 걷습니까? 우리가 나라 살림을 위해서 걷는 거잖아요. 이런 그 세금이 부동산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수요 억압 수단이 아닌 말 그대로 세금은 재정 확보 용도로 쓰겠다. 이런 얘기고, 급격한 규제보다는 시장 질서를 존중하겠다. 시장 안정성을 중시하겠다. 시장에 맡겨두겠다. 이런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 불안을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계속 한번 살펴보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차별화된 수요 관리를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억제 대신에 적정가를 유지하겠다. 무조건 억제하지 않겠다. 풍선 효과를 가져오는 나쁜 정책은 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수요와 공급을 균형을 맞추는 시장에 맡긴다는 얘기죠. 일방적 억제보다는 균형을 중시하겠다. 이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또 집값이 급등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세금 규제하지 않겠다. 대신에 세금으로 규제하지 않겠다. 대신에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 마지막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책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규모 있게 밀도 있게 펼쳐지느냐가 문제죠. 신규 공급 확대한다. 이거 누구 말 맞다나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찍어내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그 괴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정책이 되는데, 새로운 주택 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세대별 맞춤 공급을 하겠다. 사실은 이러한 세대별 맞춤 공급은 그동안 많이 시도해 왔어요. 얼마나 착실하게 정책이 또 변함없이, 말하자면 변덕 없이 진행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청년 신혼 부부에게는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 이것도 그동안 제도가 있었어요. 또 1인 가구 고령자, 우리가 그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이 필요 없죠. 그동안 우리 기성세대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50대, 40대, 50대, 60대, 60 초반까지죠. 요럴 때 그 보유했던 주택은 어떻게 처분하고, 이제는 1인 가구 고령자는 큰 주택이 필요 없잖아요. 이랬을 때 계층별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겠다. 이건 뭐 새로운 정책일 수 있겠습니다. 또 주택 리츠 활용하겠다. 월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세 세 공제도 감면해주고 또 장기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원래 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그 자산의 개념이냐 투자의 개념이냐 아니면 보유 개념, 이게 보유의 개념이죠. 또는 주거의 개념이냐. 이 주택의 그 소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는 소유의 개념에서 이제 그저 그냥 주거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다면은 우리가 골머리 썩는 부동산 정책이 안 나올 수 있죠. 또 우리가 부동산 이 가격 때문에 정말 우울해하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일 없겠죠. 어쨌든 이러한 정책들이 하나씩 실현돼서 말 그대로 주택은 주거의 가치로만 말하자면 고착화될 수 있고 정형화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 실현의 과제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좋다 이거죠. 시장에 맡겨두겠다, 공급 확대하겠다, 계층별 맞춤 주택을 마련하겠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다. 좋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정책 실현의 과제 그리고 이에 따른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극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성이 우선 부족하다 이거죠. 목표, 시기, 방식 이런 세부 상세 계획이 미흡해요. 그리고 이 공급이 제약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즉각 반응하지 못한단 말이죠. 속도 또 시장 공급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단기간 내 체감 효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효과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적인 정책은 동의하지만 이러한 효과 지연이라든지 공급이 제약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부분이 반드시 청사진이 나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시장이 반응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하고 있는 부동산 그 정책 공약에 대해서 우리 경제계와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어떤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단기적인 전략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전략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경제계와 시장에서는 일단은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겠다. 그런데 공급 정책이 집값 급등세를 억제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안정화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제 완화로 거래량이 증가가 되겠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 활성화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래도 뭐 우리가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일시적 혼란은 우려가 된다. 그래서 불안정 요소도 상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분석해드린 그것도 AI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 가격 안정이나 거래 활성화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정 요소도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 부동산은 매우 말하면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또 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좀 감안하시고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주택 경기 또 향방은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전은 어떻게 되겠는가?
대전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그 25년 1월 현재 미분양 가구가 말이죠. 2095세대예요. 동구가 636, 그 다음에 중구가 201세대, 서구가 699, 유성구가 266, 대덕구가 293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금년에 아직 분양 사무실 열지 않은 곳까지 포함해서 거의 금년에 7천여 세대가 늘어날 걸로 봐요. 자, 그러면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럼 아파트 부동산 경기 시장 어떻게 되겠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미분양 가구가 조금씩 금년 연말까지 없어질 겁니다. 다 분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심리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말하자면 지워질 것이다. 이러면서 공급이 안정돼 가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말하자면 균형을 맞춰 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거래량은 좀 늘어나겠죠.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요.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이고 또 금리도 내려갈 것이고 부동산 경기, 특히 말씀드려서 건설 경기도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물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하는 습관이 있지요. 이랬을 때 말하자면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대전의 경우에도 미분양 물량이 사라질 것이다. 7천여 세대가 금년에 제공된다 하더라도 공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균형 맞춰지면서 부동산 경기는 안정화되고 거래량은 늘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우리 국내 전체의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단기 전망을 보면요, 효과가 좀 불확실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 실천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정책을 한번 새로운 정부가 발족되면 출범하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고, 중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공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실행력이 문제입니다. 정책 실행력이 경기 활성화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밀도 있는 정책을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실제로 공약을 내세운 부동산 정책 공약대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앞에서도 잠깐 우리 대전 부동산 경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는 안정화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단기적인 전망은 조금 불확실합니다만은 그래도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도 안정되고 부동산은 거래는 늘어나겠다. 이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여러분께서 과감하게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콘텐츠 질을 높여주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